근데 안철수 후보가 어젠가요? 부산에 가가지고 그 선거 함께 도와줬던 분들하고 평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의 구도가 네. 이 과거지향적이었다. 즉 음, 지난 정권의 이 말하자면 적폐 내지는 이런 문제들을 청산하는 네. 적폐청산이 주된 어떤 관심사였기 때문에 음, 자기가 내세웠던 미래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선거에서 먹히지 못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야 그게 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네. 미래를 얘기만 했지 네. 그 미래에 관한 어떤 컨텐츠도 음, 혹은 그 미래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 네거티브와 뭐 문모닝과 같은 그런 음, 그 말하자면 문재인 반대 네. 그리고 호남 홀대론과 같은 그런 이 일종의 지역주의적인 선거 음, 여기에 안주함으로 인해서 음, 국민들이 안철수로부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희망도 새로운 컨텐츠도 찾아볼 수 없었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초딩 연기까지 하면서 네. 스스로 무너져 내린 건데 음, 선거 평가를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분이 5년 뒤에 뭘 또 하겠다 이런 말씀을 벌써 하셨던데 네. 어렵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러게요. 뭐 기억나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을 내가 잘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음. 그다음에 또 뭐였더라? 이제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 아, 예, 맞아. 그거 그게 하고. 제일 기억에 남지 않아요? 네, 뭐 그것도 잘 기억에 남고. 하여튼 뭔가 어떤 전국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기억에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내용이 좀 심각하다고. 뭐 동교동계 인사들은 뭐 이제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거부하고 뭐 정대철 비대위원장을 추대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음, 이렇게 나섰고요. 음. 뭐 주승용 원내대표는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 얘기를 좀 꺼내고 있고. 네, 그래서 완전 지금 무너진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면은 정당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선 결과가 좀 심각할 수밖에 없죠. 국민의당으로서는. 네, 전체적인 승패도 그렇지만 음, 호남에서 네, 거의 당선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절반 음, 정도밖에 표를 못 얻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그러니까 후보가. 지금 1년 전 총선하고 거의 정반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1년 전 음, 총선에는 호남을 석권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네, 의석을. 음, 근데 그게 정확히 지금 1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네, 어떻게 보면 대선 있기 직전까지도 호남의 향배가 음,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음,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대선 때 네,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특히 호남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 실패를 했고 음, 지금 뭐 호남 지지율이 5%까지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보다 정의당이 낮게 호남에서 2위. 우리가 네, 6% 네, 이렇게 나왔다는 그래서 굉장히 정의당으로서는 가만히 있는데도, 뭐 네, 특별한 걸 하지 않는데도, 음, 국민의당이 무너져서 졸지에 2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졌는데, 국민의당으로서 심각할 수밖에 네, 없고요. 호남에서 5%면 정말 심각한 거죠. 여기는 어쨌든, 뭐, 지역 정당적 음, 성격이 있어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거의 의원 대부분이 호남 출신 그리고 의원분들이니까.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네. 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 있었고, 음, 그리고 그 호남의 지지를 통해서 그걸 음, 뭐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서 대선에서 당선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게 맞는데, 음, 근데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보기에 그것 이상 안철수가 보여준 게 없다는 거죠. 음, 그거에 대한 이제 실망이 호남 유권자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얘기하고 대안을 얘기하는데 실제 보여주는 모습은 그 지역의 정치 정서에 그 말하자면은 안주하는, 그러니까 네, 호남 홀대론 같은데 안주하고 음, 또 문모닝이라 그래서 음, 눈만 뜨면은 뭐 친문 패권 내지는 네, 문재인을 비난하는 그리고 이제 뭐 아들 그 문준용 씨 문제 음, 등등 가가지고 네가티브 선거로 네, 일관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 어떤 대안도 그 음, 어떤 말하자면 그 새로운 어떤 정치의 모습도 새 정치의 음, 모습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지를 거둬들인 거죠. 네, 국민의당이 과연 정당으로서 그 계속 네, 독립된 정당으로서 계속 유지되고 버틸 수 있을까? 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봐야 음, 된다. 음, 근데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서는 뭐 쉽지 않아 보인다. 아마 지방선거 전후에서 이제 완벽하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뭐 기사회생을 하거나 지금 뭐 일단 그렇겠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네, 국민의당 소속 단체장, 지방공직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대부분 네. 호남에 있는데, 호남 지지율이 5%밖에 안 되니까 당이, 대부분 호남에 네, 있는데 이대로 갔다가는 그냥 뭐 거의 전멸할 그런 음, 상황이어서
엑소더스가 부분적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고 선거가 가까워져 오면 가까워져 올수록 네. 엑소더스 현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뭐 바른정당의 뭐 김무성계 의원들이 뭐 그 자유한국당으로 갔듯이 네. 네, 국민의당도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초반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 1, 2주 정도는 아무 말 없이 있었다가 이제 조금씩 좀 얘기가 나오는 좀 그런 상황,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뭐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관련된 거 그리고 4대강 사업 그리고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을 좀 계기로 그 정부와 약간의 좀 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자유한국당은. 네.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 뭐 야당이기 때문에 네. 일단 계속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자기들의 또 가치와 이 정치 노선, 자기들의 색깔을 가지고서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제동을 걸거나 뭐 또 비판을 하거나 혹은 또 협력을 하거나 하겠죠. 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안들 5.24 대북 제재 조치나 4대강 사업이란 사업과 같은 것들은 네. 그야말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 말아먹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네. 이 5.24 조치만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로 인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이게 전면 중단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는데 과연 그런 교류의 전면 중단이 어떤 남북 관계에 내지는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이 기여를 했느냐 보면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계속 미사일 시험했고, 뭐 그 이후에 핵실험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미사일 발사 실험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이전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보다 이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봉쇄 일변도 내지는 뭐 제재 일변도 정책이라는 게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는 게 이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과거와 같은 그런 전략적인 내 이걸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래서 뭐 더 강한 제재든 어떤 개입이든 대화든 뭔가 이 상황을 좀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액션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정상화 시켜놨던 것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어떤 조치이기 때문에 이거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사실 그렇게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일 거고 4대강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거는 특히 그렇죠. 예, 네.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물론 3번 감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이명박 때 2번, 박근혜 때 1번. 그 3번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감사라고 보기가 어렵고 네. 특히 3번째 감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놓고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네. 않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사실은 4대강 사업은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고 지금 이제 보호 상시 개방 이 지시를 네. 대통령이 내렸는데 이맘때만 되면은 그 녹조라 때 형성이 맞아요. 되고 슬슬 이제 시작될 때죠. 심각한 그 수질 오염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결국 4대강 사업이 가져온 긍정적 결과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애초부터 이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 끼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명박 당선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네. 너무 거슬러 올라간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4대강에 대한 그 정책감사 지시 소식을 듣고 허허라고 얘기를 했다고. 다 끝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아, 그렇죠. 뭐 끝나길 바라는 걸 수도 있겠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다려라 MB. 네. 저는 MB 정권의 피해자예요. 아직도 재판받는. 오늘도 재판 있으시죠? 지금 항소심 아닙니까? 항소심. 예, 그렇습니다. 2심. 네. 1심 때는 징역형이 나왔나요? 네. 1년에 2년. 1년에 집행유예 2년. 네. 성공한 촛불 집회는 처벌받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 촛불 집회는 처벌받는 참 서러운 세상. 뭐 그래도 뭐 그때 2008년에 뭐 광우병 집회 때부터 많은 대중들이 이제 촛불을 들고 나오면서 뭐 사실상 그거부터 뭐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라고 봐도 되죠. 뭐. 그건 참 좋은 해석인데. 네. 어쨌든 그 결과로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네. 멀리 나가지 않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집행유예 확정 판결 나시면은 이 방송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이 방송에는 아무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끝나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은 특히 최근에 화제가 됐네요. 네. 김무성
노루패스. 네, 김무성 의원이 이제 노루패스를 해가지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네. 너무 몸에 밴 자세니까. 진짜 잠시의 엄청나더라고요. 머뭇거림도 없고. 네. 그리고 너무 몸에 익은 듯이 자연스럽잖아요. 이 그렇죠. 노루패스. 네. 그게 그날 그냥 우연히 나온 행동이 아니고 네. 늘 그래왔던. 전혀 아무것도 뭐 개의치 않아요. 뭐 네. 카메라가 보고 그냥 보좌진 분한테 이렇게 네. 캐리어를 딱 밀고. 예. 그래서 네. 우리도 어디 출장을 갔다 오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는 하진 않죠. 아, 보좌관이 그럼요. 나왔어도 네. 일단 와가지고 보좌관이 맞이하면 그때 네. 가서 이걸 넘겨주는 경우는 있어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 손으로 던지듯이 네. 그게 보면 그 모습이 굉장히 사람을 권위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번 그 장면을 보면. 근데 그렇죠. 김무성 의원 전 진짜 조폭인 줄 알았어요. 네, 보좌진들이 후일담으로 네. 우선 일요일이면 손수 운전도 하고 보좌진들 말도 잘 들어주고 네. 함께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으로 여러 번 뽑혔다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네.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번 권위주의. 이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저런 그러니까요. 태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네.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뭐 지금 뭐 외신에서는 뭐 김무성이 한국 정치인의 수액을 보여줬다. 뭐 이게 힙합 용어인데. 네. 네. 하여튼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네. 뭐 지마켓에서는 이 캐리어 모델을 페이스북에 게시해가지고 자율주행 기능 없다고 2번 말했다 이렇게. 네. 근데 이 해명이 더 저는 황당했어요. 이게 왜 문제지? 라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태도가 왜 문제인지 음. 모르는 겁니다. 그게 워낙 몸에 배 있고 그러니까요.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네.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한테 이게 뭘 질문할 거냐고 물어보냐 가서 일이나 해라. 기자들이 물어보는 게 지금 일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해명도 했다고 해요. 네. 해명도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뭐 제주공항 쪽에 그 수학여행 간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수학여행 간 학생들이 전부 노루패스 캐리어를 전부 노루패스 캐리어를 불리고 지금 난리가 났대요. 네, 이것 때문에. 네.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냈네. 이 개그맨 누구죠? 유병재? 네. 이 친구가 그 패러디한 무슨 또 벌써요? 영상을 찍었더라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딱 이렇게 노루패스하는. 그렇죠. 근데 그 김무성 의원 같은 포스는 안 나오더라고. 그럼요. 그 포스가 아무한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발자걸음 또.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호남을 석권했지 않습니까? 거의 네. 모든 의석을. 근데 그게 정확히 지금 1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네. 어떻게 보면 대선 있기 직전까지도 호남의 향배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대선 때 네.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특히 호남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 실패를 했고 지금 뭐 호남 지지율이 5%까지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이 정의당보다 낮게. 호남에서 2위. 근데 안철수 후보가 어젠가요? 부산에 가가지고 그 선거 함께 도와줬던 분들하고 평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의 구도가 네. 이 과거지향적이었다. 즉 지난 정권의 이 말하자면 적폐 내지는 이런 문제들을 청산하는 네. 적폐 청산이 주된 어떤 관심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내세웠던 미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선거에서 먹히지 못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야 그게 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네. 미래를 얘기만 했지. 네. 그 미래에 관한 어떤 컨텐츠도 혹은 그 미래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 네거티브와 뭐 문모닝과 같은 그런 그 말하자면 문재인 반대 네. 그리고 호남 홀대론과 같은 그런 이 일종의 지역주의적인 선거 여기에 안주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안철수로부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희망도 새로운 컨텐츠도 찾아볼 수 없었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초딩 연기까지 하면서 네. 스스로 무너져 내린 건데 선거 평가를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분이 저 비대위원장을 추대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나섰고요. 뭐 주승용 원내대표는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 얘기를 좀 꺼내고 있고, 네, 그래서 완전 지금 무너진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면은 정당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선 결과가 좀 심각할 수밖에 없죠. 국민의당으로서는. 네. 전체적인 승패도 그렇지만 호남에서 네.
거의 당선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절반 정도밖에 표를 못 얻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1년 전 총선하고 거의 정반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1년 전 총선 5년 뒤에 뭘 또 하겠다 이런 말씀을 벌써 하셨던데 네. 어렵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러게요. 뭐 기억나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을 내가 잘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였더라? 이제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 아, 예, 맞아. 그거 하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지 않아요? 네, 뭐 그것도 잘 기억에 남고. 하여튼 뭔가 어떤 전국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기억에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내용이 좀 심각하다고. 뭐 동교동계 인사들은 뭐 이제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거부하고 뭐 정대